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25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어마어마한 숫자의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근데 그 인사 내용을 보면 결국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을 강화한다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검찰에 남아있는 윤석열 사단이라는 사람을 물먹인다, 그 다음에 친정부 검사들을 대거 발탁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비롯해서 윤석열 전 총장 지금 6월 29일 날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다고 했는데, 그 대선 출마 선언은 지금 나흘 전입니다. 나흘 전인데 이렇게 윤석열 전 총장을 압박하고 또는 윤석열 사단의 씨를 말리는 이런 검찰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결국은 이것이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 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사를 한번 보면, 자, 권력수사팀,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팀을 전원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지. 오늘 고검 검사급 652명, 일반 검사 10명, 이렇게 해서 662명에 대한 중간 지휘자급을 인사를 했는데, 이건 뭐 거의 90%를 교체한 겁니다. 왜 이렇게 교체폭을 넓혔을까요? 그거는 표적해서 살아있는 권력수사팀만 쏙쏙 빼내서 교체했다, 이런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한 일종의 꼼수죠. 그러니까 대거 교체하는 와중에 살아있는 권력수사팀을 싹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자기들이 좀 요 사람이라면 아마 눈치를 봐가면서 수사할 것이다 라는 사람을 대부분 다 집어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윤석열 파일 뭐 이런 거를 수사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검사들, 이런 검사들도 지금 다 친정부 검사로 그렇게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본격적인 윤석열과의 싸움, 이 진용을 갖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표적인 이런 거죠.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이걸 수사하고 있었던 사람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 변필건 부장이었죠. 이 변필건 부장은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좌천이죠. 중앙지검 형사 1부장이 창원지검 형사 인권보호관으로 갔다? 이건 비수사부서입니다. 어마어마한 좌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변필건 부장에 대해서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을 건드리다니, 뭐 이런 여러 가지 평가가 법조 내외에서 있었는데 이번에 제대로 물을 먹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 수사하고 있었던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 3부장, 여기도 대구지검 형사 2부장으로 보냈습니다. 재경 지검의 형사부장을 대구지검의 형사 2부장으로 보냈다? 이것도 뭐 좌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이거 수사 중이던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 5부장, 이 사람은 서울 서부지검 형사 3부장으로 했으니까 이건 뭐 좌천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단 교체 쪽에 무게를 둔 것이다. 그런데 이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은 지금 그냥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대검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가타부타 지금 뭐 백운규, 뭐 최희봉, 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결재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지금 이 수사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 근데 이상현 부장이 그거를 제대로 지금 처리를 못하고 이번에 교체되는 운명을 맞아야 했다. 그 다음에 윤석열 라인으로 알려져 있었죠. 신자용 부산 동부지청장, 이 사람은 서울 고검 송무부장 비수사부서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신봉수 평택지청장 서울 고검 역시 비수사부서입니다. 송경호 여주지청장, 여기도 수원고검 역시 비수사부서입니다. 수사권을 사실상 빼앗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친정부 성향 검사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참모진이죠. 뭐 이문정 대검 감찰연구관, 이 사람을 법무부 감찰 담당관에 기용했습니다. 거기다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감찰과 징계를 주도했던 박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 이 사람은 수도권이 핵심 검찰청이죠. 성남지청장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제가 아까 요약해드렸듯이 거기다가 더군다나 권력수사팀 전원 교체한 데다가 김태훈 검사를 중앙지검 4차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잘 아시지만 중앙지검 4차장은 윤석열 파일에 대한 수사팀을 중간 지휘하는, 반부패부를 지휘하는 팀입니다. 여기다가 지금 친정권 검사인 김태훈 검사를 앉혔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수사의 인사의 기조와 그다음에 김태훈 중앙지검 4차장 기용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윤석열 파일을 비롯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검찰이 칼날을 세웠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얘기는 곧 앞으로 이제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표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벌일 가능성, 그런 진용을 갖춰놨다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뒤집어 보면 윤석열 전 총장 쪽 아니면 국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을 지금 검찰이 공격하겠다는 얘기네, 이런 것이죠. 이거는 또 뒤집어 보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바로 윤석열 전 총장이 3월 4일 날 검찰총장직을 던지면서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이걸 명분으로 내세웠죠. 결국은 그 명분이 강화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윤 전 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 나흘을 앞두고서 윤 전 총장의 대선 출마 명분, 그게 곧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박범계식 인사라는 것이 결국 정의와 상식을 무너뜨렸다, 이런 것이죠. 그렇게 되면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 출마 명분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윤 전 총장은 참 운도 좋다, 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대선 출마 나흘을 앞두고서 맞춤형으로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을 올려줄 만한 일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하는가 하는 부분에서 운도 좋다. 어찌 보면 뭐 필연적일 수도 있지만 그런 얘기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의 윤석열이 있는 데에는 누가 가장 큰 기여를 했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제가 작년 1년간 그 윤석열 전 총장의 그 대선 주자 지지율 갤럽 기준으로 따지면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1월 달에 1월 둘째 주에 1% 나왔었고요. 12월 둘째 주에 13%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매월 둘째 주에 갤럽은 차기 정치 지도자 조사를 하거든요. 그때 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총장을 공격하거나 압박한 일이 대개 월 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월 초에 공격하고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이 올라갔다가 윤 전 총장이 뭐 별다른 이제 아무것도 안 하니까 다시 떨어졌다가 떨어질만 하면 또 수사지휘권을 뭐 박탈한다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이죠. 그런 걸 통해서 다시 윤 총장 압박하면 윤 총장의 지지율이 또 다시 반등하고, 작년 1년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12월 달에 갤럽 기준으로 13%의 지지율을 확보한 윤석열 전 총장 그 지지율의 95%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기여다. 그래서 사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제죠. 어제 그저께군요. 그저께 대선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를 두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지금은 자중해야 될 때다, 이런 식으로 일침을 가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안 나올 사람도 아니고요. 여전히 자, 내가 나오니까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졌네, 이런 식의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거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눈으로 봐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대선 등판은 곧 꼰 잡는 매가 아니고 꽁 키우는 매다, 이걸 입증하는 것이다. 입증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런 식의 정무적 판단의 결과로서 자중자애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판해서 여전히 지금 자기 나름의 그 독특한 논리, 해괴한 논리를 가지고서 윤석열 전 총장을 공격하고 있고요. 윤석열 전 총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자기다 그러는데, 사실은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얘기했듯이 작년 1년 내내 윤석열 전 총장한테 완패한 사람이 추미애 전 장관입니다. 그렇다면 추미애의 등판이 윤석열이 최근에 뭐 최재형 감사원장 등판 소식, 그 다음에 X파일이라고 하는 윤석열 파일의 등장, 물론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은 그것도 하도 공격해야 되니까 아마 그것도 지지율이 떨어지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걸 다시 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금 떠받치는 형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앞으로 한 4일간 주말 되면 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뭔가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서 공격을 하겠죠. 그렇게 되고 6월 29일 날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을 윤봉길 기념관에서
한다고 하면 결국은 그 대선 출마 선언 때 물론 그때 어떤 얘기를 할 것이냐 하는 건 자기의 비전을 얘기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거기에서 유력하게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왜 대선에 출마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걸 국민들한테 설명을 할 겁니다. 그 설명의 요지가 무엇일까요? 문재인 정부에서 정의와 상식이 무너졌다. 그러면 정의와 상식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저희가 여러 번 들었는데 자, 그 무너진 사례를 얘기할 것이다. 그럼 그 사례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공격, 그 다음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사단 진짜 척결하기 뭐 이런 것들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자, 이만저만해서 내가 대선에 나올 수밖에 없다 하는 걸 윤석열 전 총장이 설명을 할 텐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바로 며칠 전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규모 인사를 해가면서 윤석열을 정주행했단 말이죠. 그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로서는 아 그래 맞아.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정말 대선에 출마할 수밖에 없네 라는 명분을 확보해줬다. 그 다음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또 계속해서 공격을 함으로써 그건 뭐 작년 1년간의 평가가 이미 끝났다고 보지만 다시 지금 추미애를 소환해서 윤석열을 다시 보게 만드는 이 효과는 윤석열 전 총장한테 전혀 불리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은 윤석열 전 총장은 최근에 이런저런 이유로 뭐 윤석열 파일이나 최재형 감사원장의 등판 소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지율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뺏겨가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박범계 현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그 명분이 강화되면서 지지율이 반등할 계기를 마련했다. 물론 6월 29일 날 본인이 이 과정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지겠지만 일반론으로 얘기하면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 출마 명분은 오히려 본인이 얘기하기도 전에 추미애, 박범계가 그 명분을 강화시켜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거는 곧 윤석열 전 총장의 대통령 선거 우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거는 뭐 윤석열 전 총장이 시켜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추미애, 박범계 자기들이 지금 스스로 자기들의 논리에 따라서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의 반사이익을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받고 있는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처음에 취임하고 나서 참 야당복은 타고났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데에서 뭐 거의 스스로 자멸하는 꼰대짓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뭐 거기에 홍준표 대표도 뭐 후보도 상당히 기여한 바 있고요.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뭐 말만 하면 막말 뭐 이런 것도 다 그 유산으로서 물려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의 야당복을 얘기했었죠. 이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여당복을 얘기할 상황이 아닌가. 지지율이 떨어질만 하면 그걸 받쳐주는 여당 의원들의 또는 여당 출신 장관들의 자충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본다면 정말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 출마 명분은 이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일반 국민들로부터 의심을 받지 않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검찰 인사 소식과 함께 이것이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 출마 명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